차은경과 한유리가 재판에서 승리한 후 사무실로 돌아온 은경은 한유리에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여운처럼 남은 채 두 사람의 각자의 길이 시작되려는 순간 천안서의 재판이 다시 열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경은 마음을 다잡으며 새로운 결심을 다지려 했지만 천의료재단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은경이 승리로 이끌었던 재판에서 천안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천의료재단은 절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단의 배후에는 천안서의 부친 천병규가 있었고 그는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천병규는 아들의 사건을 비호하며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변호인단은 과거 차은경과 여러 번 맞섰던 강력한 인물들이었고 그들은 법적 허점을 찾아내 천안서의 형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병규는 차은경과 한유리를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은경이 제출했던 증거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천의료재단의 대정병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언론을 장악하며 차은경과 한유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의료재단의 압박 속에서 은경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로펌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 여러 동료들과 상담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경은 과거 함께 일했던 인물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특히 은경의 멘토였던 노 변호사는 그녀에게 독립 후의 어려움과 책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혼자 일한다는 건 큰 부담이야. 네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질 거다. 하지만 나는 네가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 네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라 라고 조언하며 은경의 결심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한유리도 은경과 함께 새로운 로펌에서 일할 준비를 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적 지식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다양한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자신만의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천의료재단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녀의 내면에서는 다시 한번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서의 변호인단은 차은경과 한유리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을 이용해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천병규는 아들의 정신적 불안과 충동적인 행동을 근거로 하여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며 그의 변호사들은 은경과 유리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경은 자신이 수집했던 증거들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천의료재단이 배후에서 언론을 움직이며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은경은 법적 싸움뿐만 아니라 여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유리는 천의료재단이 자신과 은경을 공격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승리한 후에도 자신과 차은경이 표적이 된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유리에게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유리야, 우리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건 법정에서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해. 은경은 한유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리는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혼란을 느끼며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유리는 차은경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자신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천의료재단과 같은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이 너무 벅차다는 생각을 하며 은경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계속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매일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이 저를 옥죄는 것 같아요. 한유리는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은경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리야,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이겨내야만 앞으로의 길이 열리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거야. 네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이 말을 들은 유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한번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 은경의 새로운 로펌에 합류한 신입 변호사 이준성이 등장합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로 은경의 로펌에 합류하면서 법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의료재단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던 중 과거 은경이 담당했던 한 사건과 천의료재단의 깊은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준성은 은경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변호사님, 과거에 맡으셨던 사건 중 하나가 천의료재단과 연결돼 있어요. 이 사건이 드러나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은경은 과거 자신의 선택이 현재의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은경이 변호사로서의 커리어 초기에 맡았던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것이 천의료재단과 연관돼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천안서의 재판이 다시 열리며 은경과 한유리는 천의료재단과 싸우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재판에서 천안서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며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천의료재단의 변호인단 역시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천의료재단 측에서 은경의 과거 사건과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며 그녀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은경이 과거에 천의료재단과 연루되어 있었음을 폭로하며 그녀의 도덕성과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은경은 차분히 대응하며 자신이 과거에 했던 선택이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녀가 진정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정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굿파트너 14회 예상 전개를 상상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